뒤에 있는 표는 이제, 저도 그 주역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지 못하지만, 이 주역의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 명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운명을 살펴보는 수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이것들이 작용하고요. 또 뭐 풍수지리나 이런 데서도 이 기본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간략하게 그냥 살펴보면 이 쾌와 지금 보면 괴와 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뭔가 보이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연의 현상을 우리 선조들이 항상 자연은 거대하고 인간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태초의 시대 또는 약간 지금보다는 과학이 덜 발달된 시대에는 이런 자연의 힘들이 되게 무섭게 느껴졌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징조나 점, 조짐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연이 내세운 상이라는 것이 다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천지인의 개념에서 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도 좀 유사한 유사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어떤 나라는 존재, 이런 것들 또는 우리라는 존재, 나와 같이 하는 우리라는 존재에게 닥친 지금 어떤 현상이라는 것들, 나타나 있는 것들은 결국 이 안에 어떤 앞으로의 시간이나 앞으로의 결과에 대한 어떤 것들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운이나 형질이 이 안에 결국 시작된 것은 발전하고, 발전된 것은 정리되고, 정리된 것은 결과를 낳고, 결과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시작을 위해서 다시 하나의 존재로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행의 어떤 구분의 관점, 어떤 사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조짐들은 지금 나타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결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들, 나타나 있는 상들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치를 줄 것이고, 이 상들의 조합을 통해서 뭔가 앞으로 일어난 현상을 파악하고 또 사건을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쾌이거든요. 주역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접하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명리를 공부하면서 주역을 좀 배워봐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몇 년을 이제 겉돌다가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것들이구나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기 위한 시간이고, 이것들이 꼭 명리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본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무가 극에 달하면 태극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근데 태극이 생기면 그게 양과 음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양과 음으로 나눠지면 그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여기서 이제 양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형식, 두 가지의 개념, 두 가지의 뜻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다시 이제 음양적인 분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양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와서 환경이 된 상태에서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바탕 위에서 또 양이 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태양, 이렇게 얘기하고, 양이 지극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장, 양으로서 기본이 되는 음양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명리에서는 이걸 청관과 지지를 하지만, 이렇게 쾌를 보는 주역점에서는 이걸 청관과 지지라고 하지는 않고요. 드러난 형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양의 조건이 갖춰진 음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의 조건이 갖춰진 음양이 상으로 드러난 것, 이렇게 말하면 맞겠죠. 근데 이 양의 바탕 위에서 또 음양의 구분이 생기는 거니까, 음양의 구분이 이렇게 양과 음의 차이가 생기게 되니까 음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음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양 위에서 활동을 하니까 소음, 음이 적다. 양 위에서 음이 활동하기에는 음이 좀 부족한 힘이 있겠죠. 음에서 활동할 때는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음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양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음양의 조건을 가지고 서로 교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의 활동도 서로 상대적으로 합의를 봐야 되거나, 뭔가 그 빠른 속도보다는 좀 서로 타협을 보고 원만한 활동을 꿈꾸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양은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음의 관점에서 보면 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반 바탕으로 내려와서 어떤 환경이 조성됐는데 그 안에 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의 조건에서 양이 움직이니까 양이 작다. 그래서 소양, 이렇게 얘기하고요. 음의 조건에서 음으로 활동하니까 음의 기운이 되게 활발하고 왕성하다. 그래서 태음, 태라는 건 크다는 뜻도 되고요. 또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작됐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음으로서 시작할 조건이 갖춰졌다. 음이 지극하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구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사상, 네 개의 상으로 드러났다. 음양의 조건이 환경과 활동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네 가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요소로 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사상이라는 것을 갖고 사상 체질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한의학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변화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중심과 기준을 통해서 음양이 움직여야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심이나 기준까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또 음양의 구분을 하니까 결국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는 시작이다. 이 기운이 생겨야 어떤 물질도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운이 생겨야 물질도 생기고, 물질이 생겨야 기운이 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생겼다 해서 일건천. 그래서 이것들은 뭐 해석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또 다른 블로그나 또 네이버의 어떤 검색창을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주역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것을 하늘이라고 보고 말을 어떤 양의 요소가 가장 지극한 활동에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것도 양 위에서 양이 움직이는데 음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음이 되게 소극적인 음인데, 이 음이 결국 양기를 띨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양의 조건에서, 양의 움직임 속에서 음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생긴 태택,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이제 서쪽, 방위로는 서쪽으로도 보고요. 어떤 소녀의 요소도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주역 혹시 그 설명할 기회가 되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은 연못이라고 보고 이걸 소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녀는 양기보다는 음기보다는 양기가 더 많이 함유되고 있는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음기가 축적되니까 더 여자다운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왜 소녀라고 보면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요 음이 있기 때문에 양 속에서 음이 있기 때문에 음이 변화를 주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자로 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마지막에 나온 여자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보면 제일 작은 여자이고 그것이 이제 막내딸이나 소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보는 그 만나는 사람들로 본다면 나이가 어린 여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연못과 소녀를 이제 같이 본다는 측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소음도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양의 바탕에서 음이 생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이 또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불의 모습으로 보고 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타오르면 가운데가 조금 온도가 제일 낮죠. 양쪽 가상자리가 높고 그래서 불의 모습이 두 개 있고 가운데 중심이 되는 어떤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들은 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이고 니케라는 뜻인데요. 이건 쾌로 따지면 남쪽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불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사람으로 따지면 양 속에서 음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네요.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녀.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약간 차녀나 중간에 있는 여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때는 나이가 많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은 여자, 그냥 뭐 20, 30대 여자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음의 환경 속에서 음이 더해졌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양이 움직이는 바탕이 되긴 하지만 움직이는 바탕은 양이긴 하지만 음이 더 이제 활동을 하고 중심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레 또는 번개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 생겼기 때문에 사진내. 그래서 우레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양의 음의 기운보다는 양의 기운이 하강하는 그런 음의 어떤 조건 쪽에서 양이 하강하는 기운, 그래서 아마 우레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본다면은 양이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음을 따지지 않고요. 음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의 자식은 장남이죠. 그래서 오래된 남자, 사회에서 나간다면은 약간 장년층,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 칸을 지나서 이제 음으로 보면 소양.